안녕하십니까, 정만영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 입니다. 제가 시리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시리아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전부터 좀 주시를 해왔는데, 일단 군사 정세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지금은 이제 몰락한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그 시리아 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에 대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시리아에서 이슬람 반군의 승리로 끝났는데 참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면, 제가 알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돼 가지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선 주요 핵심 군사 거점은 바샤르 정권의 그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뭐 이슬람 반군들이 공세를 한 지 한 달 만에 완전히 핵심 거점이랑 완전히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완전히 쓸어버렸는데, 아니 군사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되던 시리아 정부군이 왜 이렇게 한 달 만에 이게 맥없이 무너졌을까?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굉장히 의아스러웠는데, 물론 제가 시리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사실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반군들보다 훨씬 더 병력의 그 훈련도라든지 질적인 무기의 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장비 면에서도 앞섰는데, 왜 졌느냐?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군대가 이 시리아 정부군이 그동안 쭉 내전을 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내전 속에서 시리아 정부군이 병력을 많이 소모시켰는데, 전쟁을 오래 하니까 이 사상자가 많으면 그 인원을 보충할 부족 인원들이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소모율에 비해서 채워지는 인원이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아무리 좋은 무기 갖추고, 또 러시아가 엄청나게 군사적 지원을 했습니다. 이란도 그렇고.
그 시리아는 러시아의 중동 핵심 거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는데,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기반과도 연결되는데, 바샤르 정권은 이제 소수 종파고 시아파의 일종인 뭐 알라이파 그쪽이고, 가장 중요한 이제 정치적 문제는 시리아 국민들 대다수가 이제 수니파 주민들인데, 그럼 수니파 정치 세력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군에서 사상자가 많이 나도 제대로 충원이 되지 않고, 아무리 러시아가 공군을 지원해줘도 또 이란이 군병력을 보내서 지원해줘도 핵심 거점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시리아의 그 요충지는 시리아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 3년 전부터.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핵심 거점을. 병력이 부족하니까 자꾸 후퇴하게 되고, 후퇴하고 하다가 이제 심리적 공황에 휩쓸려서 시리아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샤르 정권이 완전히 멸망한 거죠. 정확히 표현한다면. 근데 이 시리아 전쟁이 이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지금 구심점이 없습니다. 구심점이. 뭐 대중들도 다 우왕좌왕 하는 거고, 한국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정치적 우파의 구심점이 없죠. 지금 시리아 군도 외형상 굉장히 무기도 좋고 군병력의 질적 훈련도도 높았는데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슬람 반군 중에 거의 뭐 무기도 빈약한데도 굉장히 전투 의지가 높은 무장 집단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슬람 반군의 핵심 세력이기도 한 뭐 HTS, 뭐 옛날에 그 알누스라 전선이라고 시리아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뭐 알카에다 시리아 지브라 해가지고 그 알누스라 전선 지도자가 지금 알 골란이 지금 시리아의 대빵이죠. 핵심 권력인데, 그러니까 시리아에 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들의 사상이 이슬람 급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탁하다 보면 이제 종교 근본주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종교 세력이 강한 국가에서는 이슬람도 이제 근본주의 세력이 있으니까, 이슬람 종교에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지식이 좀 빈약한데, 제가 공부한 바를 조금 말씀드리면,
뭐 이븐 타이미야라고 이슬람 아주 근본주의자가 있었는데, 그 중동의 역사에서 이슬람 그 세계에서 혼탁한 세상이 오면 이븐 타이미야 같은 급진 사상을 받드는 세력이 번성을 하는 거죠. 이라크 전쟁 때도 그랬고 시리아 전쟁도 그랬고. 모든 종교를 이제 단호하게 배척하고 오로지 이슬람 근본주의로. 물론 IS처럼 완전히 그럼 이제 막장 집단은 아닌데, 일단 전투를 함에 있어서 사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의 사상. 내가 무기가 빈약해도, 내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어도 나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런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 사상이 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군인, 어느 나라가 군인이건 간에. 그런 측면에서 시리아 전쟁을 봤을 때 이슬람 반군이 시리아 정부군보다 훨씬 더 사상적으로 뛰어났다는 거죠. 지금도 지상전의 핵심은 이제 첨단 무기보다 군인들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 정신력,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그 무장단체들은, 급진적인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자기들의 군사적 투쟁은 이제 지하드라 부르죠. 지하드. 그러니까 시리아 그런 급진 이슬람 그룹들이 2003년에 발발한 이라크 전쟁에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실전 경험을 쌓은 거죠. 미군과 싸우면서 실전 경험을 얻고, 그 경험을 이제 시리아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바샤르 아사드 정권에 맞서서 이제 정치적 군사적 투쟁을 계속하면서 이제 결국엔 이제 정권을 쟁취한 거죠. 시리아 정부군에 영웅이 있었습니다. 수헤일 하산 대령이라고. 타이거 커널, 타이거 대령이나 별명이 붙은 사람이었는데, 시리아 정부군의 기동부대를 이끌고 굉장히 이슬람 반군에 대해서 굉장히 시리아 그 내전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전공을 거두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소멸이 강하고, 또 시리아 정부 자체가 굉장히 소수파에 의존하고, 또 일가족이 부패하고, 바샤드 일가족이 부패하고, 또 다른 정치 세력을 못 끌어들여요. 시리아는 수니파가 대다수인데, 수니파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수니파 정치 세력을 바샤르 정권이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패망한 거죠. 스웨일 하산 대령 같은 군사적 천재 지휘관이 있어도 패망을 했지요.
시리아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심점 없이 흔들리는 대중들로 이루어진 이 정치 세력은 이제 소수의 사상적으로 잘 훈련된 정치 그룹에 의해서 얼마든지 패망할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정치 사상이 부족하면 이제 국가의식도 없어지는 거고, 잘 훈련된 사상적으로 무장된 소수급이랑 싸우는 데 있어서도 겁을 먹는 거고, 의지가 박약해서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한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 시리아 전쟁이 주는 교훈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미국 다큐멘터리가 많은데 프랑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프랑스 다큐멘터리가 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현장성이 높고 굉장히 세밀하게 현상을 포착하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 전쟁에 관한 이제 프랑스 다큐멘터리를 몇 편 보았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7, 8년 거죠. 7, 8년인가 10년 전인가 하여튼 그런데, 프랑스인인데, 국적은 프랑스인인데 시리아의 내전에 참전해서 싸우는 거죠. 그 이슬람 반군에 속해가지고 2010년대 그 바샤르 정권에 맞서서, 그건 이제 프랑스 다큐멘터리가 추적을 했는데, 이 시리아, 그러니까 프랑스 국적의 시리아인이 자발적으로 이제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서 이슬람 반군으로 전사합니다. 한 중대장이었는데 가장 앞장서서 시리아군의 핵심 거점을 공격하다가 전사합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더라고요. 자기가 싸우는 의지가 뚜렷해요. 싸우는 목적도 뚜렷하고, 나는 시리아인이고 대의를 위해서 싸운다. 이슬람의 대의를 위해서 싸운다. 그 사람은 IS 요원은 아니었고,
IS는 완전 또라이들이고, 그거는, 아, 이슬람 반군 그룹에 속해가지고 싸웠는데, 전사하더라고요. 열심히 싸우다가. 자녀들은 이제 벨기에에 살고,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30대 젊은이였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옛날 2차 대전 때 독일에 맞서서 프랑스 레시스탕스를 했다. 나도 똑같다. 시리아에서 올바른 이슬람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바샤르 정권과 싸운다. 이런 개념이 확실해서 상당히 베테랑이었거든요. 전투에서 겁을 내지 않고 전사하더라고요. 이 한편의 프랑스 다큐멘터리가 예사롭지 않은 게, 결국은 이제 시리아 바샤르 정권이 완전히 패망했기 때문에 그 패망의 한 단초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드, 뭐 이슬람주의자들 뭐 지하드를 얘기하는데, 지하드란 개념에는 그 지하드를 공격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뭐 이기도를 뭐 몰아내고 배척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의 사회를 실현한다, 이런 입장도 있고, 또 방어적 지하드 개념이 있습니다. 내 종교의 자유, 내 땅, 내 사회, 이슬람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서 싸운다. 이런 개념에 따라서 이슬람 반군의 정체성도 천차만별인데, 아까 말한 그 시리아 지하드 전사는 제가 자세히 이슬람 지하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시리아 전세의 후자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어적 지하드 개념. 자기 땅과 자기 종교, 자기 그 이슬람 사회를 위해서 싸운다, 그런 관념이 확고하더라고요. 그 프랑스 다큐에서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 전사한 시리아 반군 그 중대장이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리 병력이 많고 군병력이 많고 무기가 질적으로 뛰어나도 사상적으로 빈약하면 사상적으로 강한 소수파 세력에게 패망할 수 있다. 이것이 시리아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